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 영상은 주식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주린이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식을 하신 지 10년 이상 되신 분이거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식에 대해서 남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했고 친구 말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내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린이는 꼭 필히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린이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투자죠. 한 종목을 믿음으로 꾸준하게 잉여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자. 배당을 받으면 그것도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적금, 평생 적금 한다 생각하고 모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카카오가 됐든 뭐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 뭐 배당주가 됐든 한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모아보는 방법. 이게 폭락장이 오면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나는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이제 소액 수익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수익률에 대해서 이 수익률만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죠. 근데 2.9%, 8%, 3%, 2%, 4%, 4%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시즌에 큰 금액이 몰려 있어서 사실 돌릴 수 있는 잔고 금액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법으로 남아 있는 돈을 지금 돌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은 나고 있다. 그래서 주린이들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수익을 좀 챙겨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을 할 때 보통 친구들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남이 사니까 아니면 급등을 하니까 뭐 그렇게 따라가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결국 상투 잡히는 겁니다.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물론 운 좋게 1, 2%나 뭐 아니면 먹고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만약에 락이 했을 때 불안해서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뭐 2, 3일 뒤에 뭐 올라가더라도 저는 하루 이틀을 못 버팁니다. 그 종목이. 왜냐하면 확신이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종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선정입니다. 자, 종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이런 이유에서 이 회사를 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멘탈이 덜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친구 말을 믿거나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업을 주식을 사버리면 결론적으로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 10,000원, 2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다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본 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뒤에 하나의 종목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냥 예시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종목을 발굴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적 분석, 산업적 분석, 기업적 분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거시적 방식이라고 하고 탑앤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가는 것을 미시적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론상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겁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게 핫한지, 그리고 그 산업이 비전이 있는 건지, 앞으로 뭐 어떤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뭐 기업이 어떤 제품이 나올 건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런 게 떠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가지를 생각했던 게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류가 많이 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BTS 때문인데 요새 아시아 특히나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어떤 뭐 인터넷이라든지 영상을 찾아보니까 외국인들의 인터뷰를 보니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BTS라는 가수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나아가서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국어라는 것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생각보다 많은 유럽이나 미국 심지어는 뭐 과거에 뭐 아시아 쪽만 그랬다면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지구가 약간 평평해졌다라고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유튜버라든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과 저 미국이나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도 화상으로 연결이 되면 그 사람과 언제든지 뭐 실시간으로 통화도 가능하고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미디어에 대한 게 앞으로 더 발전하면 발전했지 뭐 더 죽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제가 봤을 때는 구글 같은 기업은 앞으로 더 가면 같이 뭐 하락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이 거품 가격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 기업이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는. 자, 그렇게 생각을 마치고 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가 지금 많이 핫한데 내가 재미있게 받는 영화 드라마가 외국에서도 통한다.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비밀의 숲,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옛날에 무전기 연결해가지고 과거로 연결했던 거. 저도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시아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현재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류 드라마 인기가 많은데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요. 한국 드라마 도대체 왜 보는 거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외신의 충격적 분석. 어, 얼마 안 됐죠, 시간이. 자, 한국 이 드라마는 숨을 먹게 만드는 초월적인 예술 작품이다. 지금은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외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 드라마를 챙겨보는 외국인들이 사실은 약간 별로 없었어요, 숫자가. 근데 요즘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약간 이런 문화에 대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도깨비라는 거를 해외 반응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도깨비에 대한 해외 반응이 좋더라고요. 시청률도 높고요. 저는 사실 도깨비는 못 봤습니다. 도깨비는 못 봤는데 이걸 보신 분들은 재밌게 혹시 보셨다면 본인이 재밌게 보셨다면 다른 외국인들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종목 선정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BTS 효과가 이 많은 파급을 일으킨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 BTS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한국의 컨텐츠 그리고 다른 한국 유명 배우들도 계속적으로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 유튜버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한번 찾아봤더니 스튜디오 드래곤 이란 이름의 기업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TV 시리즈 컨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은 많은 자본을 통해서 중소 제작사들을 인수하여 우리나라의 훌륭한 연출자들과 작가들을 가지고 있다.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흥행에 실패했지만 알함브라의 궁전, 아스달 연대기가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글로벌 컨텐츠 시장 스튜디오 드래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당분간 매년 늘어나고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컨텐츠 전망에 서막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런 글이 있네요.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런 글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들고 자,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 스튜디오 드래곤 쳐버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쯤에는 주가가 96,700원이었는데 오늘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가격은 아닙니다. 여기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고,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배우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보여지고 있는, 특히 이 스위트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인기가 많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흥행 제품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인, 봤습니다. 10년을 찍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주가 흐름을 봤더니만, 최저점이 5만원이었고요. 최고점이 12만 3,500원이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눌린 상태이긴 한데, 최고점 대비 지금 어느 정도 낮게 깔려 있다. 그리고,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1차 진입으로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11위고요. 시가총액도 무려 2조가 넘습니다. 보시면 더 이상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자, 어디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봤더니만 CJ에서 거의 지분을 55% 보유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6.3%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는 2016년 5월 CJ 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 분할되어 설립을 했는 회사네요. 자,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하고 VOD, OTT 등을 통한 유통 및 관련 부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생, 또해영, 도깨비, 비밀의 숲, 미스터 선샤인 전부 다 인기가 많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완성도와 화제성이 높은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전통 미디어, 디지털, OTT 등 뉴미디어까지 영향력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로컬 제작사, 방송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화를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 실적 코멘트를 한번 볼게요. 3분기 방송사의 드라마 편성 축소로 편성 매출과 판매 매출이 감소했답니다. 3분기에는 이런 이유로 감소를 했다네요. 추가 제작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구작 2편, 판매 덕분에 영업이익은 증가했네요. 영업이익은 해외 판매 작품 수는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작품당 단가는 누적 기준으로 신작은 25%, 구작은 60%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자, 내년이죠. 넷플릭스 외 OTT, 애플 TV 플러스의 HBO 등 작품이 편성된답니다. 다른 곳에 또 이제 작품들이 편성이 되면서 매출처가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때까지만 봐도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죠. 앞으로 이 미디어라는 산업이, 특히나 한국의 미디어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종목을 찾아봤는데, 그런 기업의 코멘트가 있으니까 조금 더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2차적으로 또 드네요. 자, 재물을 한번 볼게요. 이걸로는 충분치 않죠. 재물을 보니까 일단은 투자 의견을 보니까 현재 매수고요. 목표 주가가 12만 1,850원입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시젠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대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박스 쳐놓은 거는 최소한 봐야 됩니다. 이 재무제표가 다 중요하긴 한데 최소한 매출액은 얼마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ROE 같은 경우는 내 투자 자본 대비 다시 돌아오는 수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소 사실 10% 정도 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근데 지금 2019년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2020년에는 지금 9다. 하지만 2021년에는 지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에. 그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는 회사에 돈이 얼마나 지금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또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 정도 부채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이 정도 부채 비율은 사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도 일단 튼튼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00 매출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재무제표랑 이상이 없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봅니다. 지금 뉴스를 찾아보죠. 최신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자, 이 뉴스를 찾아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중국 콘텐츠 개방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가 지금 올라갔네요. 즉, 중국에도 이게 이제 공급이 되면 이제 과거에 이게 좀 여러 가지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지낼 때는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가 있겠지만 만에 하나 중국이랑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게 또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 이런 위험성이 있겠다라는 또 판단이 섭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이것도 있죠. 김진희 CP,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사실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좋은 히트작을 만들었는 것 같은데 이분이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재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이분을 대신해서 어떤 분이 들어오는지 물론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살펴보고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자, 종목 선정은 제가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해야지만 내가 조사를 해서 종목을 뽑아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을 가더라도 더 투자를 하고 더 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예, 그런 확신을 갖고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 투자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업을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그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잘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저한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도박처럼 그렇게 하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아무 종목에 투입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무슨 기업인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급등 급락하는 게 좋아 보이죠, 사실. 엄청나게 급등하는 거 보면 쫓아가고 싶고 하루 막 급락하며 욕심이 생깁니다. 아, 저기에 1억을 넣으면 2억을 넣으면 막 상상을 하죠. 차를 뭘로 바꿀까? 집은 뭘로 바꿀까? 아, 금방 부자 되겠네. 이렇게 따라가면 금방 100억이 모이겠네.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남의 얘기보다는 본인의 확신이나 신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선정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다음 영상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혹시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주린이들이라면 꼭 시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